뭐 이제 부동산 얘기예요 이제. 됐으면 이제 요것만 하고. 예? 오늘 머니투데이 전세 사라졌어요. 다주택자 규제했더니 임대차 시장이 이상한 현상이라는 기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남권은 매출 출회와 거래 둔화로 주춤해졌지만 대출이 가능한 15억 이하 비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 급감, 월세 상승 등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일 7만 1793건에서 이달 20일 현재 7만 4602건으로 2809건 3.9% 증가했다. 서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KB 부산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9%, 3월 초 0.32%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지역별 온도차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강남권의 일부 지역이 보합권에 진입한 반면에 강북권은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이달 초순 중순 기준 약 4%로 강남권 약 3.1% 상승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는 더 뚜렷하다. 3월 2일 1만 7,849건이던 서울 전세 매물은 20일 현재 1만 5,164건으로 2,685건 15.0% 감소했다. 매물이 감소했다는 것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한테 무조건 네 가서 살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전세 사는 사람 다 내쫓고 주인이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거예요.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만 6,542건에서 1만 4,762건으로 1,780건 감소했다. 그러니까 자꾸 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이렇게 뭐 11년 전에 여기 귀촌해가지고 100년 된 농가주택인데 뭐 여기서 살아보다가 좋으면 서울집 팔아서 일부 좀 뭐 새로 교회를 좀 지어서 조그맣게 교회 지어서 평생 여기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뭐 서울집도 지금 안 팔리는 중이고 방해를 치니까 Y기업 재건축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돌 주워다가 담을 좀 쌓고 그냥 100년 된 농가주택을 이루고 있는데 저 서울에서 저러면은 이제는 새를 놓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팔고. 근데 살아보니까 서울 살 때보다 여기가 와서 건강도 더 좋아지고 또 생활비라든지 신선한 먹거리를 먹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니까 서울서 그 생활비에 비해서 엄청 풍족하면서도 생활비는 안 들어요. 그리고 먹거리들이 신선하고 이렇게 건강에 좋은 먹거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갈 생각은 없지만 이제 정부 정책이 뭐 46년 가진 집을 뭐 1가구 1주택이라도 거주 안 한 것은 갖다 뭐 세금을 낸다 하면은 뭐 땅 팔아서 다시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부 정책이 1가구 1주택까지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이 땅에 묻히고 싶죠. 그리고 그럼 스트레스 안 받고 우선 뭐 Y기업에 우리 집 뒤에다가 새놈을 해놓고 독가스를 보내고 뭐 해도 접수 안 하니까 우리가 접수를 하지 않으니까 편안하네. 그냥 땅 파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뭐 서울집을 가지고 저렇게 46년 아이들이 오면은 지가 어린 시절에 거기서 국민학교부터 저기 막내가 그 2살 때 저기 친정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산 집인데 그것을 우리 생각에는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만 그걸 물려주면은 엄청난 세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1가구 1주택에 대한 뭐 이재명 후보 시절에는 뭐 1가구 1주택이 뭐 부모가 죽으면 그것을 전부 팔아서 세금 낸다는 건 너무했다 막 하고 그걸 봐준 식으로 하다가 자기 대통령 딱 되니까 다 뒤집어 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아서 공중분해 시키는 거죠. 팔아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커질 경우 그 영향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안 되겠다. 가서 전부 내보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공시가격 상승세에 따른 보유세 부담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 매물 감소를 가속화하고 임차 수요를 제한된 매물로 몰리게 하면서 주거비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뭐 지금 집 없는 사람한테 더 다주택자들한테는 뭐그 147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집을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물리고 보유세 물리고 이렇게 해서 없앤 거 잘하는데 이걸 주워 먹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의 모든 갭 투자라든지 은행 대출 다 막아버리니까 저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1가구 1주택한테까지 목을 조이면서 뭐 거주하는 집은 뭐 세금 물린다 하니까 거주하려니까 자기 시골에 이렇게 우리처럼 100년 된 농가 이게 뭐 살아도 무방 아무 살아도 무방한 이런 집들 살다가 뭐 2300평 땅에 그냥 그 100년 된 농가 주택이 두 채가 들어있어요. 7필지에. 그러니까 그중 하나는 염소장으로 쓰고 그 전에 마을 주민이 썼던 대로 그대로 이용해. 우리는 돈 투자 안 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못 살겠으면 다시 서울집에 가려고. 근데 11년이 지났어요. 뭐 주택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 뭐 마루장 뜯어가지고 거실 서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뜯어서 했어요. 이것도 마루장 뜯어서 이 밖에가 창문 뒤쪽으로 유리문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전에 4, 5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대로 하고 뭐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그 이동식 욕조만 갖다 넣고 싱크대 저기 하다 보면 새 것으로 해서 그냥 사는 거죠. 뭐 아무 때나 서울 갈 수 있도록 무슨 뭐 그런데 집이 동네에서 많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별로 부딪힐 일도 없죠. 우리 일하고 농사 짓고 물나라가 몸 빼있고 뭐 여기 사람들보다 더 촌스럽게 하고 앉아서 농사 짓고 땅바닥에서 돌 캐고 있는데 뭐 시기 질투하고 그럴 일도 없죠. 실제로 서울 마포구 대단지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885가구는 전세 매물이 13건에 불과하고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이거 두고 서울 가서 전세 이제 그 세입자들 뭐 3가구 4가구 사는 거 다 내보내버리면 이제 4가구가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한 거죠. 집 구하러 다녀야 되죠. 시세 6억짜리 집을 1억에 뭐 월 50인데 Y기업 장회장이 세입자고 짜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36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10사람을 갖다가 가짜 증인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 도움이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히죠. Y기업 이 장회장 같은 사회 암적인 존재는 처벌해야 됩니다. 오늘 월세는 이 실제로 마포구 대단지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전세 매물이 13건에 불과하고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은 1건만 남은 상태다. 해당 면적의 전세 실거래는 7억 2,700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 수준이다. 유일한 전세 매물 가격은 9억 원이다. 월세 시세도 그러니까 이제 하남이나 그런 데 가서 집을 사버리네요. 전세 매물이 없어지니까 교통 편리한 인근 도시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 지역에 가서 집을 사는 그런 게 많아지고 있네요. 월세 시세도 지난해 11월 250만원, 보증금 1억 기준에 320만원 뛰었다. 약 5개월 만에 70만원 28% 오른 셈이다.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구간으로 수요가 집중되면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매물 부족이 일부 임차 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고 향후 조정 시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 머니투데이 전세 사라졌어요. 다주택자 규제했더니 임대차 시장이 이상한 현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게요.